자, 봅시다, 얘들아. 얘부터 먼저 해결할게. 됐지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매우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왜? 그래. 드디어 우리가 얘들아, 수투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정리예요. 일단은 요거를 증명하진 않습니다. 증명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대학 과정이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니들 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것을 정리라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써왔어. 그리고 지금 배우고요. 이제 미분에서 엄청나게 잘 써먹을 거고요. 쌤 기억에 2022학년도 예비평가 공통 22번 가장 어려웠던 주관식 문제에서 요 이론이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이거예요. 봐, 얘들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반드시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 봐봐. 전제가 몇 가지야?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닫힌 구간이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가 연속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을요 우리가 엄밀하게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림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자는 얘기야. 됐죠? 네, 그럼 이제 뭐부터 해볼까, 도윤아? 일단 쌤이 닫힌 구간의 시비를 조금 걸어볼게. 만약에 열린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 쌤이 이제 여기를 A를 하고요. 여기를 B를 하는데 열린 구간에 B니까 함수를 뭐 쌤이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잡으면 최대값 얼마예요? 없죠? 맞지? 최소값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열린 구간이면 혹은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라면 항상 요 두 마리가 존재한다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해볼까, 얘라? 쌤이 약간 변태 같은 상황으로 여기가 A고요. 여기를 B인데 둘 다 그냥 열린 구간 할게. 알았지? 이렇게 특수하게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 근데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은 얘들아 무조건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불연속 상황 볼까? 불연속의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봐. 쌤이 닫힌 구간은 인정을 할게요. 근데 불연속이야.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와갖고 뭐랄까 그냥 다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최대값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돼요? 알겠지? 그럼 이제 써보자 얘라.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먼저 쌤이 첫 번째 증가함수 해볼게요.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증가함수를 하나 만들어보자. A고 B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 재윤아, 최대값 언제야? FB. 최소값은요? FA지. 오, 그래? 그럼 두 번째 쌤이 감소함수 해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를 잡아서 이렇게 해보자. 도윤아, 최대값 FA, 최소값은 FB지. 결론 뭐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경우에는 구간의 양 끝점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함수가 항상 증가하고 항상 감소하기만 해? 아니잖아. 어떤 함수 하나 만들어 봐. 제일 간단한 게 2차 함수. 알았죠? 이 차 함수가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있어요. 최대값 A, FA, 최소값 여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쌤이 이제 요런 C를요 원래 공식 용어는요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성질이 변하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쌤이 이제 이런 말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러니까 무언가 특이한 점이야. 따라서 결론 뭐예요?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닫힌 구간 내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 있는 거야? 구간의
양 끝점 혹은 그 내부의 특수한 점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늘 고1 교육과정에서 2차 함수에 활용해서 이런 것들 배우지 않았니? 잘 봐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상황을 한번 보자. 그 쌤이 이제 범위를요. 이렇게 범위를 A하고 B로 줄게. 그럼 최대값 얼마야? FA죠. 최소값은요? FB인 거잖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범위를 쌤이 이렇게 줄게. 여기를 A라 하고 B라 하자. 최대값. 뭐 이게 좀 더 크다 해. 알았지? FA. 그 다음 최소값은요.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인 거 아니야.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이제 요렇게 잘라 A이고 B예요. 최대값 FB, 최소값은 FA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결국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구간의 양 끝점 또는 그 열린 구간 내부에 있는 어떤 특수한 점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미분에서 최대, 최소의 응용이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잘 쓰던 것을 하나의 이론화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됐나요? 됐지? 네. 그 다음 이제 사이값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과서의 공식적인 정리는 수투에 4개 나와. 그 중에 벌써 오늘 2개를 배우는 거야. 물론 쌤은 정리를 더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건 뭐 그렇게 돼요. 다음 이제 얘들아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볼게요. 인터메디에이트 세럼을 해서 원래 얘들아 쌤이 어릴 때는 중간값 정리 배웠었는데 용어가 바뀌어서 이제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는 이 본 정리보다 아니라 여기 딸려오는 다른 정리가 훨씬 중요해.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일단 사이값 정리가 뭔지부터 보자. 먼저 얘들아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존재해요. 근데 얘들아 이제 fa와 fb가 같지 않아야 해. 무슨 말이야?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지 않은 거야. 이게 전제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썸C예요. 썸C가 뭐지, 얘들아?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어떠냐는 얘기니까. 그렇지? 요 C가 얘들아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C가 뭔가 하면 such that FC는 K인 거예요. 단 FA, FB 아니면 FB, FA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 부르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성립하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들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이쪽이 참이잖아. 이 반대는 거짓이야. 됐죠? 그럼 이제 이것도 얘들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어. 여기 쌤이 A를 하고요. 이 정도를 B라고 한 다음에 일단 전제가 뭐야? A와 B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이 정도 하고 fb를 이 정도로 할게. 그럼 이제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니까 요 사이에서 예쁘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네. 맞죠? 연결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렇지. 그럼 봐라. 이게 무슨 말이야? 구간의 양 끝점 사이에 어떤 k를 잡아. 됐지? 그럼 이제 쌤이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를요. y는 이퀄 k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요 k에 해당하는 뭐가?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이 사이값 정리인 거야. 물론 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면 c가 몇 개야? 한 개지. 근데 어떤 함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봐라. 만약에 이렇게 와요. 오, 이렇게 와요. 그럼 c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자,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내용이 별거 없고요, 얘들아. 이제 이걸로 나오는 다른 정리가 뭔가 하면 쌤 이렇게 불러요. 이라 불러줍니다. 로케이션 오브 루트 세럼인데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볼차노의 정리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알았지? 네, 뭐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봐. 전제가 똑같아. 알겠지? 일단은 먼저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야. 근데 얘들아 FA와 FB를 곱해서 음수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요. 이 C가 어디에?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하게 되어서 그게 얘들아 such that f c equal 0이에요. 왕 중요한 거죠. 결국 얘들아 C가 뭐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방정식을요. 사이값 정을 이용해서 그 방정식의 근이 어떤 범위에 존재할까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 곱해서 음수니까 뭔 말이야? 으라 마이너스 아니면 마 뿔이죠. 쌤 먼저 뿔만 이용해서 볼게. 그럼 이제 요렇게 x축이 있으면은 a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야. b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거야. 근데 이 함수가 뭐예요?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봐봐. 여기 a에서 함수값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올 때 어디? 요 x축을 적어도 한 번은 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반대로 해라. 똑같아. x축인데 a에서 함수값이 음수고요. b에서 함수값이 양수야. 그럼 이제 또 뭐예요? 연속이니까 당연히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올 때 x축을 한번 건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돼? 지훈아? 근데 만약에 봐봐. 이게 이렇게 돼. 0 이상이야. 그럼 쌤이 이제 뿔 해볼까? 그러면 요렇게 x축이 있을 때 a에서 함수값이 양수야. b에서 함수값도 양수인 거야. 그럼 이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럼 뭐야? 근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구간의 양 끝점의 함수값 곱해서 음수면은 반드시 요 열린 구간 내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사이값 정리 활용으로서 로케이션 오브 루트 세럼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요, 이걸 이제 조금 더 활용하는 게 바이섹션 메소드 이분법이라는 것도 수학 더 알아보기 같은데 적혀 있는 겁니다. 교과서 잠깐 볼까요? 네. 얘들아, 교과서에 여기를 좀 봐줘. 40쪽 볼래요? 네, 40쪽에 얘들아 수학 영양 플러스에 나오는 게 이게 바이섹션 메소드 이분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지? 그래서 봐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방정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 그러니까 x 3승 빼기 3x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 거야. 일단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풀 수 없는 방정식인 거잖아. 알겠지? 그때 이제 뭐 하나 해볼까요? 쌤이 이렇게 한번 볼게. 요거 얘들아 0집은 얼마야?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을 쌤이 fx라고 한다면은 f0은 1이야. 그 다음 1 집어넣어봐. 얼마요? f1은 마이너스 1이지. 됐네요. 양수에서 음수 받겠지.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요, 열린 구간 0, 1 사이에 존재할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얘라, 요거를 이제 인법은요, 더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야. 이제는 f의 2분의 1, f의 4분의 1 이렇게 점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정확히는 몰라도 이런 어림값 사이에 존재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바이섹션 메소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정식 이론의 끝판왕인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이제 고1 수학에서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의 해법을 정리했지. 뭘로 푸는 거예요? 유리수근 정리로 푸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 항분의 상수항의 풀마 약수에서 0 되는 게 있으면 풀리고 아니면 안 풀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못 풉니까? 아니야. 이걸 도와주는 게 뭐예요? 사이값 정리고요. 사이값 정리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바이섹션 메소드. 이렇게 체계가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얘기는 대학 얘기니까 필요 없어. 알았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요거 로케이션 오브 루트스 여러분 정말 잘 써야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함수의 극한 끝이에요. 일단